여러분, 혹시 요즘 오라클 주가 보면서 역시 AI 수혜주는 다르네 하고 흐뭇해하고 계신 분 있으세요? 솔직히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뉴스만 보면 오라클이 오픈 AI랑 손잡고 수천억 달러짜리 초대형 계약을 따냈다고 하니까 세상이 온통 장밋빛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월가의 큰 손들은 오라클의 자금줄이 말라붙고 있다는 신호를 포착하고 조용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오라클이 AI 혁명을 외치는 바로 그 시점에 전 세계 직원 18%, 무려 3만 명을 새벽 6시에 이메일 한 통으로 잘라냈다는 사실이에요. 인사팀 면담, 작별 인사, 그딴 거 없었어요. 메일 하나 날리고 그 즉시 사내 시스템 접속을 싹 다 끊어버린 거예요. 이게 과연 단순한 경영 효율화일까요? 오늘 저는 오라클의 75조 원 부채 폭탄과 3만 명 기습 해고의 진짜 이유,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어떤 도박을 벌이고 있는지 경제가 처음이신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씩 차근차근 뜯어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오라클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1부, 새벽 6시 3만 명에게 벌어진 일.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오늘 아침 눈을 뜨고 출근 준비하려는데 휴대폰에 회사 메일 알림이 하나 떠 있어요. 별 생각 없이 열었더니 딱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당신의 고용 계약은 오늘부로 종료됩니다.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2026년 3월 31일 오라클 직원들에게 실제로 벌어진 일이에요. 새벽 6시 이메일 한 통. 그게 끝이었어요. 인사팀 면담도 없고 팀장의 전화 한 통도 없고 그냥 메일 하나 받는 순간 슬랙, 줌, 사내 시스템 접속이 전부 끊겨버린 거예요. 더 마음이 아픈 건 20년 동안 회사에 헌신하며 지금 암 투병 중이던 직원도 예외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이도 연차도 사정도 아무것도 봐주지 않았어요. 그럼 도대체 몇 명이나 이렇게 잘린 걸까요? 숫자로 정리해드릴게요. 이번에 오라클이 감원한 인원은 약 3만 명, 전체 직원의 18% 이상이에요. 특히 인도에서만 무려 12,000명이 잘렸고 이건 단일 국가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예요. 그리고 이 구조조정을 통해 오라클이 노리는 건 연간 최대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조 원에 달하는 현금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와요. 왜 이렇게까지 해서 현금을 쥐어짜야 하는 걸까요? 그 답이 바로 다음 이야기에 있어요. 2부, 75조 원 부채 폭탄. 도대체 왜? 경제 뉴스를 보다 보면 부채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기업이 빚 좀 있는 거 뭐 어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빚의 규모와 그 빚을 왜 냈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오라클이 최근 2달 사이에 새로 빌린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5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5조 원이 넘어요. 75조 원이라는 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이 약 60조 원 정도예요. 그것보다도 많은 돈을 단 2달 만에 빌린 거예요. 이 돈이 다 어디로 갔냐고요? 텍사스, 위스콘신 등 미국 곳곳에 지어지고 있는 거대한 AI 데이터 센터예요. 쉽게 말하면 AI 서비스를 돌리는 데 필요한 초대형 컴퓨터 창고를 짓는 데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딱 와닿는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수십억 원짜리 페라리 엔진을 사왔어요. 정말 강력하고 빠른 엔진이에요. 근데 그 엔진에 기름을 공급하는 연료 호스가 겨우 빨대만 한 거예요. 엔진은 미친 듯이 기름을 달라고 하는데 빨대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차가 제대로 움직일 리가 없잖아요. 오라클이 지금 딱 이 상황이에요. AI라는 강력한 엔진은 있는데 그걸 실제로 굴릴 인프라, 즉 데이터 센터라는 연료 호스가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빚을 끌어모아 이 빨대를 고속도로만큼 넓히겠다고 달려들고 있는 거죠. 문제는 그 결과예요. 지금 오라클의 잉여현금 흐름, 쉽게 말해 실제로 손에 쥐는 현금이 마이너스 132억 달러예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오히려 쓰는 돈이 버는 돈보다 훨씬 많은 상태인 거예요. 고가는 비어가는데 매달 빚 이자는 꼬박꼬박 나가고 있으니 월가의 은행들도 슬슬 오라클에 돈 빌려주는 걸 꺼리기 시작했어요. 3부, 38조 원짜리 상한 피자, 선어의 비극. 오라클의 부채 위기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2022년에 있었던 서너 시어널, 인수예요. 선어가 뭐냐고요? 병원에서 환자 정보를 관리하고 의사들이 처방전 쓰고 의료 기록 확인하는 데 쓰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예요. 미국 전역의 병원들이 쓰는 의료 IT 분야에서 꽤 큰 기업이었어요.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 회장은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의료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대대적으로 선언했어요. 그리고 이 회사를 사는 데 쓴 돈이 무려 2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8조 원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고요? 제가 또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38조 원을 주고 피자 가게를 샀는데 막상 받고 보니 토핑이 전부 상해 있는 거예요. 시스템은 맨날 오류가 나고 화가 난 대형 병원들은 하나둘 경쟁사로 떠나가고 있어요. 결국 오라클은 이 상한 피자를 헐값에라도 팔려고 지금 매각을 추진 중이에요. 38조 원을 들였는데 본전은커녕 오히려 짐이 된 거예요. 경영에서 이런 걸 두고 뼈아픈 전략적 실착이라고 해요. 4부, 오픈 AI와의 위험한 동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그럼 오라클이 3만 명을 자르고 38조 원짜리 실패한 사업도 팔아치우면서 쥐어짠 현금을 들고 가려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오픈 AI와 함께 추진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예요. 오픈 AI가 어떤 회사인지는 다들 아시죠? 챗GPT 만든 그 회사예요.
스타게이트는 이 오픈 AI와 오라클 그리고 소프트뱅크가 손을 잡고 무려 3천억 달러, 약 400조 원 규모의 AI 슈퍼컴퓨터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초대형 프로젝트예요. 쉽게 말하면 전 세계 AI 서비스를 뒤에서 받쳐주는 거대한 전산 인프라를 오라클이 짓고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오픈AI가 공장이라면 오라클은 그 공장에 전기와 공간을 제공하는 토지주 겸 전력 회사인 셈이죠. 현재 오라클이 공개한 예약 매출은 무려 5,530억 달러, 약 750조 원에 달해요. 숫자만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가 있어요. 이 5,830억 달러는 앞으로 들어올 예정인 돈이지 지금 당장 통장에 찍힌 돈이 아니에요. 만약 오픈AI의 사업이 흔들리거나 예상보다 수익이 나지 않아서 인프라 이용료를 제때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십조 원의 빚을 내서 인프라를 깔아준 오라클은 그대로 직격탄을 맞는 거예요. 월가에서도 이 상황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JP모건은 지금 주가가 저평가됐다며 매수를 권유하고 있지만 모건 스탠리는 오라클의 부채가 앞으로 2,900억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며 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세계 최고의 금융 전문가들도 이렇게 의견이 갈린다는 건 그만큼 오라클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뜻이에요. 결국 오라클은 지금 과거의 사업을 과감히 버리고 AI 인프라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목숨을 건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3만 명의 해고는 그 도박의 판돈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잔인한 선택이었고요. 자, 지금까지 오라클 이야기를 쭉 따라오셨는데요. 머릿속에 정리가 좀 되셨나요?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니까 제가 핵심만 딱 세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오라클은 지금 75조 원이 넘는 빚더미 위에서 3만 명을 잘라내며 간신히 버티고 있어요. 둘째, 이건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구시대 사업을 버리고 AI 인프라 패권을 잡기 위한 목숨 건 도박이에요. 셋째, 750조 원짜리 예약 매출이라는 숫자는 화려하지만 실제 현금이 들어오기 전에 빚의 무게에 짓눌릴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럼 앞으로 오라클을 지켜볼 때 뭘 봐야 할까요? 딱 세 가지 신호만 체크하세요. 첫 번째 신호는 선어 매각이에요. 두 번째 신호는 인겨현금 흐름이에요. 세 번째 신호는 신용등급이에요. 투자든 경제 공부든 결국 감정이 아니라 숫자를 보는 눈을 키우는 게 핵심이에요. 우리 모두 숫자에 강한 사람이 됩시다. 같이 부자 됩시다.